깜나라 조진구 시간입니다. 어제 시리아 방송 대국 1편에 이재명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다 같이 우리 정치사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간들이다. 한마디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905년 을사조약에 대해서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일본의 흉계를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을사조약이 잘못됐다, 아주 강하게 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썩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들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도 이재명이가 그때의 썩은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 범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증교사 혐의, 그걸 인멸하려야 되는 그 혐의하고 또 수사 중인 법인카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재명의 그 발목을 잡게 되고 커다란 뇌관으로서 이재명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사건이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이준석도 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죠. 위증교사 인멸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또 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한 썩은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이준석에게 하루빨리 정치판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폐이른 짓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훗날 역사가 정확하게 바르게 밝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아니 정치꾼 이준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김현기의 시시각각 칼럼에서 김현기가 이렇게 기사를 썼더군요. 김현기는 보수가 안정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를 썼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유의 자존심 때문인지 이준석을 품으려는 그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측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는 이어서 이준석을 풀어놓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준석의 신당 지지율이 20% 내외 정도라고 하는데 이 지지율이 거품이든 아니든 논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거품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필패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준석이가 2030 남성표는 검증된 표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30 남성표들이 다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김영진 씨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년 여성층의 표가 중심인 한동훈 신드롬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 그 결과는 뻔하다. 할 일은 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준석이가 세 가지 조건을 당과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었죠. 홍범도 흉상 이전하는 것을 철회하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최상병의 죽음, 사망에 대한 것 특검을 저쪽에서 제안이 받아라. 이태원 유족 만남의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신당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그런 주장을 김연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신이 신당을 만드는 것하고 세 가지 안을 제안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신당을 하겠다. 이거 들어주면 신당을 철회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평당원 아닙니까? 당 지도부입니까? 당 지도부에 이러이러한 안을 제안하면은 자기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당이 듣던 안 듣던 그것은 다음 문제, 지도부가 할 일이죠. 김영기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배포 있게 응해주고 포옹을 한 번 한다면은 이준석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한 방 먹이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김영기 씨의 순수한 마음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보수 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아직도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이 늘 언론에 이런 형태로 보여왔기 때문에 언론 중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이준석 편을 들고 당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 동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준석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직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포 있게 응하고 포용을 해주고 통 크게 받아주면은 이준석이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까? 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지적한 대로 정상적인 생각과 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옳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준석은 그런 순수함, 깨끗함, 정직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은 정직보다는 술수를 먼저 배웠습니다. 정도, 바른 길보다는 꼼수를 배워왔습니다. 보온을 하기보다는 대신을 먼저 택하였던 배운 망덕한 자입니다. 나이만 젊었지 어느 누구보다도 노회한 정치인을 뛰어넘어서 아주 썩은 정치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자가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정치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가 당대표라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그 치욕, 모욕을 당한 것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선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총각을 다투는 그런 바쁜 시기인데
선거운동을 해도 24시간을 다 해도 바쁜 그런 시기인데 당 대표가 보여준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번씩이나 아니 바로 대선을 2달 바로 앞에 둔 코앞에 두고서 당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바지가랑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했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준석이가 달라졌습니까? 당 대표 물러난 것이 저는 물러났다는 표현보다는 쫓겨났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랐었지요. 정말 더럽고 추한 대전에서의 술 접대, 성 접대한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7억짜리 무마용 서약서를 써준 것, 그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쫓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이준석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당 자체를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당 대표에서 쫓아냈으니까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완전히 당을 망가뜨렸던, 당을 무너지게 했던 그 장본인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당에서 완전히 쫓겨난 상태에서 막판에 구해주고 껴안고 끌어안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후에 살아났던 이준석이가 사사건건마다 내부 총질을 하면서 당과 대통령을 저주와 욕설을 하면서 저격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을 이준석이가 그렇게 떠들어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빼놓지 않고 있는 그 내부 총질 과연 누가 시작을 했었습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는 야당 아니었었습니까? 바로 6.1차 되던 날 민주당은 아주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자기 당 대표를 뽑은 것처럼 얼마나 좋아한 것 다 보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의 대표지만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지고 우리를 잘 아는 친구가 저쪽 당의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그때의 당대표가 송영길 아니었습니까? 송영길이 얼마나 이준석을 끼워안고 포옹하면서 좋아했었습니까? 이준석이는 정말 민주당에 공격은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총장에 대한 비난은 연일 계속 터뜨리고 있었는데 이준석이가 그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공수처 수사에 빌미를 주었다. 아니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기제가 안 됐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그런데 윤석열이가 공수처에게 수사의 빌미를 내줬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신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이죠. 자기 당의 대표가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발언을 했다니. 그 당시에 이준석의 눈에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 아랫사람 정도로 봤지 대선 후보감으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하대하고 우습게 봤던 것이죠. 상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라고 평가전하고 아래로 짓눌렀던 것이 바로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내의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었었는데 자신이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윤석열을 하대했고 그 후보자 가운데서도 유독 윤석열을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됐을 때에 주머니 2개 들면서 언론 앞에서 윤석열 후보 앞에서 어려울 때 이거 가지고 열어보시라. 아니 자기가 산속에서 도끼를 잃었을 때 산신령이 됩니까? 산도사가 됐습니까? 이런 어줍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래 사람으로 그냥 하대하는 이준석의 모습 기억 안 하십니까? 대선을 치를 때에는 당의 모든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가 최우선입니다. 앞장을 서야 하고 당 대표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르는 기간 이준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부 총질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격이지요. 당 대표가 돼서 대변인 토론 심사할 때의 그 광경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심사위원으로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 비서관을 의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이철희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을 앞장서서 지키려고 나섰던 사람이 이철희입니다. 아주 교활하기 짝 있는 그런 인간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때는 이철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에게 아부성 발언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인지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대통령 시절 때에 검사직 수행하는데 가장 편했고 소신 있게 정말 편하게 검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재인이니까 검찰총장까지 후보로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라고 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교활한 얍삽한 인간이 바로 이철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당시에 어떤 대답을 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에 형의 수사를 맡아서 했었는데 형의 수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서 소신껏 이렇게 되니까 치고 들어갑니다. 이철희가.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은 문재인에게 아부성 그 답을 듣기를 원했었는데 엉뚱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철희의 얍삽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이철희의 모습을 이준석이가 빼닮은 것이죠.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존경한다는 의원이 이정희 노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이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의 색깔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준석은 회색 분자이고 분명한 것은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그런 인물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입니다. 가장 쓰레기짓을 많이 했던 이준석이 다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지냈지요. 그리고 젊으니까 비대위원을 이준석에게 맡겼습니다. 이준석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자기 이권, 술 대접, 성 접대까지만은 아주 교활하고 치사한 더러운 것을 정치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준석이는 인간 말종의 결정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자기가 모셨던 자기 때문에 자기가 추세를 했는데 그 대통령에게 탄핵된 것이 정당하다? 인간 말종 아니고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던 것이 면회를 간 적도 없고 면회를 갈 계획도 없다. 내가 당 대표가 된 걸 감옥에서 보면 위안이 됐길 바란다. 내가 당 대표가 된 걸 감옥에서 보면 위안이 됐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악독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말, 무서운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 대표가 된 걸 감옥에서 본다면 위안이 되길 바란다.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까? 아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이준석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자가 당에서 정치를 한다고요? 이런 자를 동조하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같이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홍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배반할 수 있다. 엊그제 민주당의 김용민, 저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김용민이가 더러운 말을 했었죠. 금수, 짐승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바로 이준석에게. 짐승과도 못한 그런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럴 때 쓰는데 정말 이 말은 이준석에게 던지기에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순수하고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 배은 망덕보다도 더 심한 그런 표현이 있으면 같이 쓰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말입니다. 배은 망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이준석이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을 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정말 이때에 배은 망덕이라는 표현 그 이상 생각이 안 나지만 이재명이가 형수에게 했던 그 쌍욕이라도 한번 내뱉어 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현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큰 정치를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준석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속 상하더라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김현기 씨, 될성나무는요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이준석이가 당에서 쫓겨날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준석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도자다 라고 추켜 세웠던 윤석열 당시 후보자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통이 큰 사람이다. 저렇게 포용까지 하고 자기를 짓밟고 갖은 모욕을 다 주는데도 윤석열이는 그 어린 이준석이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당대표를 유지시켜줬는데 그 은공은커녕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뻔뻔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단칼에 그냥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지도자라고 속마음에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당의 단결을 위해서 하나로 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통령에게 총질을 하는 놈이 제대로 된 놈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인간이 인간입니까? 성격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닷새가 되면은 제 주인을 안다. 개들도 제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흔든다. 그러니까 개 새끼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허황되고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자기의 멘토라고 얘기했습니다. 금태섭이가 좋은 자라고 김종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뚜쟁이 역할을 했었죠. 바람잡이 역할, 중매 역할을 하면서 금태섭과 이준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이견이 없다. 합류하는 지향점이 같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김종인이가 절대 분당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신당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겠다. 금태섭이도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추기고 있는 것이 김종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금태섭이가
1차, 2차 이준석이를 만났습니다. 금태섭이가 1차, 2차 만나고 나서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을 향해서 정치는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1차 때. 2차 때 말보다는 행동이다. 자, 금태섭이가 정치인인데 이렇게 힘든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준석이를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을까요? 금태섭이가 이준석에 향한 그 핵심의 말은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준석이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태경과 함께 당에 살아남아 보려고 온갖 꼼수를 지금 다 부리고 있죠. 하태경이는 나의 동지다.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동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와 하태경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다. 동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운을 띄워줍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이는 어떤 관계라고요? 찰떡 같은 동지 관계이니까 일단은 한동훈과 하태경의 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숟가락을 얹어놓고 한데 뭉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이때 하태경이 먼저 한 얘기가 있었군요. 이준석이는 한동훈과 하태경이를 열심히 띄워줬죠. 그러니까 화답을 해야죠. 하태경이가.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손을 잡게 된다면 2030의 젊은 남성들은 이준석을 절대 지지하고, 그리고 2030의 여성들, 중년 여성들은 한동훈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니까 이번 손잡게 된다면은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손잡으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서 총선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뭐라고 했습니까? 광주에 내려갔던 이준석이 한동훈과 나는 장차 경쟁자가 될 수 있다. 태도를 돌변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과 이준석이 같은 급입니까? 그 차이도 그렇고 오랜 공직 생활에서 깨끗함을 보였던 한동훈과 짧은 정치 경력에서 뒷거래하면서 갖은 추문과 더러운 짓을 다했던 이준석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열에 자기까지 올려놓는 정말 어리석기도 정말 어리석은 이준석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 대열에 자기를 같이 올려놓을 생각을 합니까? 한동훈이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환자다. 그 말밖에는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송영길이 한 말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린 놈이 건방지기까지 하는데 요설과 궤변으로 정치판을 더럽히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역겹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